앞서 이제 3자 구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3자 구도에서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새로 형성되는 예컨대 이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예.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됐을 때 예. 구도는 어떻게 몇 석 하게 될까요? 아니, 그걸 보지 말고 네. 흐름을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석 몇 흐름? 석은 예. 네. 몇 석 몇 석은 별 의미가 없는 게 네. 흐름을 잘 잡으면 이기는 거고 흐름을 잘못 잡으면 지는데 네. 자 제3당의 캐치프레이즈는 뭐가 될까요? 양당 심판일까? 그건 표 못 받습니다. 네. 캐치프레이즈는 뭘까? 주적이 누가 될까요? 주 타겟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의 제3당도. 주 타겟은 누가 될까요? 민주당의? 예. 예, 민주당도 당연히 반윤 아니겠어요? 그럼 2대1 싸움 아니에요. 예, 아, 국힘이 2대1. 쪼그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00석 이하. 아니 알 순 없지만. 의석수와 무관하게 전체 흐름상에서 윤석열 국힘 정당이 힘을 발휘 못하는 네. 기이한 현상이 올 거로 보이는 거예요. 예. 민주당과 네. 국힘은 두 가지예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나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과감없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올까요? 함께 만들면 길이 된다. 뭐를 함께 만들죠? 아니, 뭐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히 크고, 네. 민주당이 특히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뭐 586 운동권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검찰이 같은 거는 국민들이 분노가 없나? 아니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심판, 민주당 심판, 뭐 운동권 심판 이런 심판론이 더 거세질 거다라고 보수 언론들도 지적하고 네. 한동훈 장관이 어제 메시지가 조금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철학적 담론 중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이 갇혀 있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시장 나가면 그 자기만 보고 와와하는 사람이 있거든. 예.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예. 예.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무슨 오류에 빠질 수가 있냐면 확증 편향입니다. 예. 확증 편향. 예. 예. 과한 자신감은 정신질환이거든요. 네? 과한 자신감은 정신질환이에요. 예. 과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건 확증 편향이라. 예. 확증 편향은 예. 정신적 하자예요. 그 근자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미있게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지 확증 편향은 거의 정신적으로 디졸더.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까지는 아니에요. 또 정신적으로 디졸더. 그러니까 무질서 상태지. 네. 이야 이러는 거지 그냥. 예. 막 한쪽에서 그냥 대통령이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내일 모레 대선 주자다 그러고 와와 하니까 시장에 나면 와와 하지. 그리고 동굴에서는 자기 얘기만 들리지. 도구마에 빠져 있는 시장의 우상인 거죠. 시장의 우상이다. 도구마에 빠져 있는. 한동훈 장관은 도그마에 빠진 시장의 우상이다. 그거는 제 동굴의 생각이에요. 우상이다. 그런 거 야마 뽑지 마세요. 그런 거. 야마 네? 뽑아갖고. 제목 딱 떨어지는데. 네. 예. 하여튼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불리한 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그럴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협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정당을 만든 민주당은 욕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 욕을 하는 거 갖고 표가 올까요? 안 올 거라. 네. 그럼 지금은 전체적인 트렌드가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욕을 하겠죠. 네. 근데 종국적으로 그럼 그쪽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그냥 어느 정당도 아무리 이 수준 낮은 정당도 네. 시대 정신에 조응하려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뽑습니다.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뭘까? 윤석열 체제로는 안 되겠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뭐 임기 단축이라든지 조기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권을 세게 심판할 수 있는 뭔가 이거를 갖고 가겠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왜 이게 민주당에게 나쁜 거냐. 민주당이 확대되는 거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확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네, 잘못 얘기했네요. 본인의 지지 기반이 민주당 쪽에 있으니까 그걸 먹어가려고 하는 좀 사탕 발림 소리고요. 네. 중요한 건 또 그분이 4선을 호남에서 했잖아요. 5선. 네. 5선을 호남에서 했잖아요. 네. 호남은 세력과 세력이 부딪히거나 철학과 철학이 부딪히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호남. 공학도 능하지 않고 네. 전략도 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세적으로 불리해지면서 전반적으로는 반윤연대 공세가 시작된다. 연대까지는 아니어도 연대는 양쪽에서 아니어도.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가 비슷하다. 교집합이 생긴다. 싱크로율이 무척 높아질 가능성이 거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윤이라는 키워드로
이준석, 이낙연 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공세할 가능성이 있다. 원하진 않았지만 양쪽의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교집합이 높아지는데 자, 이 파급 효과가 네. 수도권에서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수도권에서는 경쟁이니까. 경쟁인데 수도권에서는 네. 수도권 유권자들의 인식은 무척 높습니다. 물론 이제 영남이 낮다는 건 아니고 네. 수도권 분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버림받고 이렇게 당한 것도 아프지만 거기가 더 아프겠어? 민주당이 더 아프겠어? 그래서 힘은 민주당 쪽으로 모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부울경으로 가면 네. 부울경? 예, 네. 부울경, 예. PK. 예. PK 쪽은 예. 윤석열 싫은데 민주당도 싫어. 네. 그런 쪽이 제3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부울경에서 꽤 빚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TK도 요새는 여론이 좋지. 그렇잖아요. 거기는 TK. 아니에요. 예. 거기는 결국 그냥 우리가 남이 가요 가다가. 거기는 예. 우리가 남이 가고. 예. 암홀랑 그냥. 예. 암홀랑. 충청은 충청도 빚을 발휘하는데 의석수 확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의석수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세. 예. 의석수 민주당에 유리하고 네. 의석이 흔들리는 건 아마 부울경 쪽이 흔들릴 거예요. 부울경이 상당히 흔들릴 거다. 예. 부울경이 이미 보면은 네. 국힘이 빠지고 민주당 쪽으로 많이 왔는데 네. 그거는 국힘에 대한 배척하는 감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온 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국힘에는 반대하는데 민주당으로 가지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왔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힘이 꽤 셀 수 있다. 부울경에서. 그렇게 보여요. 야, 왜냐하면 부울경이 재밌다. 보수 야당세거든요. 거의. 네, 예, 보수 야당. 예. 네. 예. 아니 오늘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야당이거든요. 저 윤재욱 대표가 네. 지금 그 김무성 전 대표, 네. 그다음 황우려 전 대표 등등 해가지고 오늘 뭐 무슨 원로 모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쓴소리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동훈 장관을 옹립하는 형태로 갈까요? 아니면은 이 원로들이 모여서 한동훈 비대위 안 된다라고 비토를 할까요? 황우려 장관하고 친하시잖아요. 황우여 대표는 그냥 웃다가 끝날 거고요. 웃어요? 이렇게 웃다가 끝날 거고요. 네. 웃기만 하신다고요? 이 엄중한 시간에? 그러면 아마 다들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웃다 이제 끝날 거고.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얘기를 좀 할 건데. 김무성 대표가. 예, 김무성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이 체제에 무척 불만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예. 그래서 출마하는 거예요, 영도에? 출마한대요? 출마 90% 출마한다고 소문은 나 있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실제 출마할지는 모르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그러면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좀 세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메이드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이미 메이드. 예. 이미 메이드 된 거고. 예.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지금 그 후속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총선 전략보다도 가족 보호 전략이 되니까요. 가족 보호 전략이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예. 한동훈 장관 갖고 이 총선을 근데 이긴다? 한동훈 장관의 가족이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인데 원래 진정한 동지는 나쁜 짓을 함께한 사람이 진정한 동지거든요. 검찰에 있으면서 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카톡을 그렇게 많이 여사님하고 주고받은 거는 무슨 내용일까 지금도 궁금해요. 핸드폰 궁금해하지 번호를 마세요. 안 열어서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기자들은 늘 그런 게 궁금해요. 예, 어떤 일이 있었을지. 나는 이렇게 추정을 해요. 네. 한동훈 장관의 그 폰이 예. 그 사이에 한번 바꾼 깡통폰 같아요. 그리고 비번을 안 알려준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이스라엘 갖고 비번이 까져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난 그렇게 보여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헛방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바뀐 것 같아요. 핸드폰이 이미 바뀌었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들의 이 범죄자를 다뤘던 그 치밀한 이 범죄 테크닉으로 보면 예. 핸드폰을 바꾸지 않은 것처럼 그 액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래갖고 압수돼갖고 예를 들어 압수됐잖아요. 예. 이스라엘 갖고 풀었어. 예. 풀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민주당은 아니 그럼 그때 당시 검찰이요. 검찰은 네.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건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검찰에 있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구나. 그 가능성이 있다. 예.
가족 보호 전략이라는 워딩이 굉장히 그런 것 뇌리에 같아요. 남을 것 같습니다. 총선 전략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는 총선 전략이 아니라 가족 보호 전략이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